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받았던 질문인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차이점,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의 특징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2015년에 후쿠오카에서 일본 생활을 시작해서 오사카, 도쿄를 거쳐서 지금은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걸 다 합쳐도 겨우 6년 정도라서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개성을 가진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살 때와 비교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제법 있습니다. 어디가 더 살기 좋다더라, 어디가 더 살기 힘들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느꼈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주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참고사항입니다. 저는 오키나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이 오키나와라는 지역과 잘 맞아서 그런 거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이 편리한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키나와에서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이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 좋은 점에 더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절대로 오키나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반대로 가장 애착을 가진 지역이라서 조금은 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기후입니다. 현지인에게 오키나와 생활에서 가장 큰 단점 하나만 말해달라고 했더니 5명 중에 4명이 날씨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키나와가 굉장히 덥고 습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도 엄청 피고요. 저는 꽤 무딘 사람이어서 추운 것도 더운 것도 그런대로 잘 참는 편인데요. 오키나와의 더위는 억지로 참다가 정말로 구급차 부를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키나와의 날씨는 더운 곳 외에도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걸 스콜이라고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처럼 스쿠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짜증납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했는데 오키나와 와서 좀 싫어졌어요. 정말 한 30초 정도 말도 안 되게 쏟아졌다가 또 말도 안 되게 뚝 그치고 그래요. 그래서 빨래도 밖에 안 널고 다 건조기로 말립니다. 일기예보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안 보고요. 날씨 좋은 날에는 바다도 정말 예뻐서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맑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밖에 놀러 잘 안 나가니까 괜찮긴 한데요. 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은 운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태풍이 자주 오는데요. 오키나와 현지인들은 매년 워낙 자주 겪는 태풍이라 그런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 긴장이 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주 겪는 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멈추지 않으면 거의 모든 직장이 평소처럼 영업을 하는데요. 이건 좀 위험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만약 오전에 태풍이 지나가면 오후에 바로 영업 재개를 하는데 가게 사람들은 이때가 굉장히 바쁩니다.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외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올 때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락대기를 해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오키나와의 기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 기준으로 오키나와의 기후는 살기 좋은 기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교통입니다. 제가 9년 전쯤 오키나와로 교환 유학을 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바로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차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생들이 차로 통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부자인 걸까? 이렇게 멍하니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안 쓰게 된 차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차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오키나와에도 물론 대중교통이 있긴 있습니다. 버스가 있고 중심지에는 모노레일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 도시가 의뢰 그렇듯이 버스의 운행 간격도 꽤 긴 편이고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시간 내에 딱딱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키나와에 산 지 3년차가 되는데요. 한 번도 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모노레일은 시간 내에 도착하고 요금도 크게 비싼 편은 아니라 편리하긴 한데 나아를 비롯한 일부 중심지만 경유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땅값이나 집세는 당연히 비싸고요. 모노레일은 가끔 공항에 갈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지반이 약해서 지하철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고 할부를 해서라도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건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에서 전국 1위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오키나와에서 운전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통과 관련된 단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오키나와에서 살면서 가장 싫은 게 폭주족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도로도 좁아 터졌는데 뭘 자꾸 올려대면서 달려드는데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 단속도 워낙 느슨하다 보니까 밤 10시 이후에 퇴근할 때면 정말 높은 확률로 만납니다. 앞바퀴 드는 것도 좋고 스피드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어요. 다른 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급여입니다. 2021년 현재 오키나와 현의 최저시급은 820엔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도쿄의 최저시급이 1041엔이니까 거의 200엔 가깝게 차이가 나죠. 물론 최근에는 오키나와에서도 최저시급을 주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졌고 적어도 900에서 1000엔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저렴한 집세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집세를 제외한 물가는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야채나 과일은 오히려 더 비싸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시급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기업의 사원 월급도 굉장히 낮습니다. 실수령액이 12만엔 정도밖에 안 되는 일자리도 가끔 있어요. 물론 급여 문제는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만약 오키나와에서 일을 하실 생각이라면 본토에서 오키나와에 진출한 기업에 입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여는 본토 수준으로 받고 집세는 오키나와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오키나와의 특징입니다. 여기가 가장 주관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있다 이런 말을 듣곤 하는데요. 제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키나와라는 지역만큼은 개인주의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굉장히 좁은 사회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새로 고용하면 정말 아주 높은 확률로 기존 스태프의 지인입니다. 같은 반 친구였거나 친구의 친구거나 부모님이 서로 친하거나 혹은 아예 친척일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친구의 부모님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업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본토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아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무려 34년 연속으로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제 나이 또래인데 팔남매인 친구도 있고 보육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대가족 사이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많아서 정이 두텁고 협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바로 달려와서 오토바이를 세워주시고 고등학생 한 명은 부축해주고 옆에 있던 친구는 바로 구급차 부를 준비까지 해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오키나와 와서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느낌일 뿐이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정말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아내부터 지난 10년간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접객을 하다 보면 지역마다 손님들의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오키나와 지역이 느긋하고 관대합니다. 물론 이건 지역뿐만이 아니라 고객층이나 연령대, 상권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일반화하기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본의 지역 중에서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오키나와였습니다. 여기까지 큼직한 내용만 간추려봤습니다. 사실 사소한 차이점은 훨씬 많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키나와는 생활이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날씨도 변덕스럽고 교통도 불편하고 인터넷 쇼핑이라도 하려고 하면 추가 배송료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흔히 상상하는 일본의 지역과는 정말 다른 곳이고요. 일본에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고 좀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선택할 만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한테는 여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 맞는 지역이었을 뿐입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건강 꼭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